안녕하세요. 초보 부업러 주인공입니다. 올해 초부터 부업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었습니다. 이제 본업인 부동산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시장 조사부터 이제 판매까지 대략 2달 정도 지금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유튜버들과 그리고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준 마케팅 고수,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껏 이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한 달여간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과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판매되었던 매출 실적 마진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꿀팁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제 상품 카테고리는 소품 정리함으로 이제 수납함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수납함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이제 한 달여 기간 동안 세 차례 인보이스를 통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인보이스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인보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 대략 50개 정도 사입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정말 좀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인보이스 비용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총 비용은 이제 18만원 정도, 거기에 이제 해운 물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비용 자체가 물건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비용이니까 거의 1대1 비용이었거든요. 제품 물건도 한 30만원치고 비용도 30만원치인데 과연 괜찮은 건지 좀 헷갈렸어요. 처음 사입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자 기록을 꼼꼼하게 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두 번째 인보이스를 보시면 대략 2주, 2, 3주 뒤에 물건이 더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는 기존 50개에서 2배가량 총 100개 정도 물건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게 132kg에 비용 자체도 높을 줄 알았는데 기존 인보이스상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보이스 보시면 또 대략 2주 정도 뒤에 제가 물량을 총 12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무게는 214kg. 의아하게도 보시면 인보이스 비용 자체가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꼼꼼하게 보고자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서 왜 이게 인보이스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서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보이스 상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2월 20일,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대한 내용이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국 도매가, 구입 원가, 여기까지는 중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 그 이후에 바다를 건너면서 해운 비용과 관부가세, 그리고 한국에서 운송을 하는 국내 운송비, 그 에이전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동일 물량 기준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고정비용은 해운 비용, 운송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해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정해진 CBM당 비용이 측정된 내용이고, 국내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천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배송이 되는 가격들입니다. 왜 1차에서 15,000원 정도 더 비싸냐? 이거는 제가 당시에 집에 없다 보니까 그 배송 기사님이 8층 문 앞까지 가져다 주시면서 15,000원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문서 처리 비용과 핸들링 차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1년의 과정 중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해운 비용과 국내 운송비가 되겠죠. 동일한 물류 비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운 비용과 국내 운송비가 고정비가 아닌 더 큰 변동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운 물류에서 쓰고 있는 CBM 규격 단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운으로 들어오는 물건 규격당 비용은 CBM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1m, 1m, 1m 이 계산 양식으로 1CBM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대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1CBM당 비용을 기준으로 해운 비용을 이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1CBM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 통관으로
1.5cb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대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cbm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곳이 있어서 고정비에 대한 해운 운송 비용이 물량이 조금만 늘어도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소량 사입의 경우에 1톤 차량을 통해서 사입을 하게 됩니다. 포워딩 업체가 정해진 협약 업체를 통해서 균일한 가격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건이 많아지거나 무게가 커질 경우에 비용이 좀 다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대지마다 측정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입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1cbm을 기준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들여온 제품에 대한 상자 크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포장된 상태로 들어오는 상자 규격이며 상자 내에 있는 제품은 총 10개가 됩니다. 총 10개의 제품이 한 상자에 가로, 세로, 높이 해당 크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cbm 같은 경우에는 1m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1m 기준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cbm으로 내 제품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7, 0.44, 0.36 곱해서 0.09 cbm 정도 측정이 되었고 이 해당 박스 안에 10개의 제품이라면 이번 3차 사입 때는 총 120개 12박스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1.08 cbm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cbm을 맞췄거든요. 제가 1cm을 맞추려고 했던 노력 자체에 대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물류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물류비 총액이 있습니다. 이 총액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물류비 총액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 제품당 사입 비용에 대한 물류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당 제품 물류 비용 자체가 3,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품 개수가 100개라고 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외 운송 비용을 계산해 보니 3,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3차 120개 사입에 대한 국내외 운송 개당 비용이 2,884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운송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수량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고정적이다 보니까 점점 운송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물건 사입하기 전에 샘플을 무조건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제품 상태, 포장 상태, 제품 하자에 대한 반품 처리 속도, 그리고 CS 관련해서도 그 해당 중국 도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물건 사입을 하고 있고 제가 제품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제품 교환을 요청을 드렸고 10개 정도 제품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 10개의 물건이 최근 이제 3차 사입을 할 때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수량 자체가 120개가 아니라 총 130개였습니다. 130개에 대한 내용으로 물류비가 34만원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운송 비용 자체가 2,884원이 아니라 2,662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입하는 물건에 대한 수량과 그 물류 비용 측정을 통해 국내의 운송 비용에 대한 개당 단가를 점점 이제 줄이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스토어에 대한 매출과 마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판매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약 한 달간의 노력이 들어간 성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제품으로 지금 판매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2월 23일부터 3월 23일 약 한 달간의 내용이며 총 매출 약 200만원 정도, 그리고 순마진은 5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약 30%가 되겠네요. 해당 내용은 각 고객별로 정리된 내용이며 좀 재밌는 내용을 보시면 각 고객 내용마다 마진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최소 2,000원부터 최대 7만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진이 2,000원부터 최대 7만원까지 엄청나게 편차가 좀 심한 편이죠. 제가 팔고 있는 수납함은 소품 정리함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그 제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각 옵션별로 이렇게 나눠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A부터 옵션 1, 2를 보시면 해당 내용이 각각 이렇게 개수가 다양하게 팔린 거를 볼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라서 다음 컨텐츠에서 이게 어떻게 판매 전략을 꾸려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었는지 판매 전략을 다음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배송 박스 크기도 소중대로 나눠가지고 국내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어떻게 나가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한 달간의 매출과 마진을 보여드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30% 나왔는데, 이게 광고비를 저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마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치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제 세심하게 관리를 하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게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으로 사입 판매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판매 전략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컨텐츠는 그때 배웠던 판매 전략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보 재택부업러인데 집에 있는 창고들이 점점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100개, 150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너무 이제 창고가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재고 없이 온라인 마켓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이고요. 위탁 판매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입 판매와 다르게 들어간 노력과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제가 천천히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매출 추이와 함께 나중에 좋은 내용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물주인, 집주인, 그리고 안주인까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었습니다.